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두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칠센트레빌 박지윤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약주 종근당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재상장 되기도 했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종근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일 날 그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와 사업사인 종근당으로 기업 분할하면서 12월 6일 날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기업 분할로 이제 신설회사로 다시 태어났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모습이기에 그 재상장 전이랑 후랑 좀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당은 완제 및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상위권의 제약사라 할 수 있겠고 타 제약사와 견줘봐도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영업 인프라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종근당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 매출액은 8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5억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 기업 분할 건 때문에 3개월간이 아닌 2달간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당초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분할 등 이제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에 코스피는 미국 그 테이퍼링 영향 그리고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경제 신흥국들의 위기설이 돌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반대로 제약주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관들 역시 제약주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이러한 선방에 조금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약주들 중에서 내수시장에서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타 제약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종근당을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종근당 같은 경우 신약을 출시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약주에서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약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지난 3일 종근당은 듀비에라는 그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2003년도에 출시한 캄토벨에 이어서 두 번째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체내 장기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인슐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병 치료를 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3년간 약 250억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야심차게 출시한 약이기에 시장에서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쏠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약 출시 선언 그 이후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종근당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종근당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이번 신약의 종근당이 거는 기대는 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 한 해 국내 매출을 약 100억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서 그 수익성과 인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종근당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울러 작년에 출시되었던 고혈압 치료제인 그 텔미누보와 텔미트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이상 순증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항생제, 항암제 등 항암제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품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 올 한 해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사 분할 후 종근당은 그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에 약 매출액 1%를 경영자문 수수료와 그리고 브랜드 사용 로열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이제 그 기업 분할 후 종근당 인력 약 50명 정도가 종근당 홀딩스로 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09년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독감에 대한 치료제는 타미플루 정도가 좀 최선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 타미플루가 지금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데 공급은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로슈에서 생산한 타미플루를 판매 대행하고 있는 종근당이 그 유통 마진 등 독점 유통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의 매출 현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약주들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장에 가지 않으니까 제약주, 특히 중소형 제약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약주는 또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명, 이 실거래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시장형 실거래제도 이제 3일날 재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그 도매상으로부터 어떤 특정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다시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현재 제약업계가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정부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하고자 이 제도를 좀 도입을 했었는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생겨서 결국 제약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주장입니다. 우선 그 형평성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됩니다. 그 정부와 제약업계가 다양한 방안으로 이제 합의점을 찾고 있는 만큼 이제 그 합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과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3일 날 제7차 다시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조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약주들 회사에게 좀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다시 수정이 없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제약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해외 시장 확대 등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좀 맞서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정리와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최근에 움직임 좋은데요.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처음 종근당 종목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014년도 코스피 시장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 테이퍼링 영향으로 신흥국들의 환율과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덩달아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좀 특정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하락한 종목을 잡자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때문에 망설여지고 또한 반대로 증시 상황과 무관하게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편승을 하자니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종목 쪽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종근당이 영위하고 있는 제약주,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종근당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최근에 출시된 신약을 포함해서 기존 제품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상위 제약사들 중에서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매력도가 좀 뚜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수시장에서의 강력한 영업 인프라망도 종근당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근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은 그 2014년도 종근당의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5,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40억 가량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러한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재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기에는 차트상으로는 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 매수가는 7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69,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그리고 목표가는 상장 첫날 고점이었던 8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근당의 차트가 지금 화면상에 있는 증권 CG가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오늘 73,200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매수가는 73,000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69,000원으로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나온 증권 CG에 좀 잘못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BHA, 앞서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과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시장 조금 부품 시장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2012년도 그리고 작년 2분기까지 대세 상승기를 타던 스마트폰 부품 시장이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하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고성장을 지속하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품주들의 주가도 장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그 부품주들을 이끌고 가던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품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1차 밴더로의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BH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H는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서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시리즈가 이번 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행사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갤럭시 S5의 FPCB 판매자가 될 BH 종목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 시장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BH 종목을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벤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부품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S5 공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4일에 이제 잡혔죠. 아무래도 그 결과 이게 S5가 시장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우선 일단은 이제 갤럭시 S5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면서 그 추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은 그 아마 판매 실적에 따라서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좀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량이 나온다면 그만큼 주가로 화답을 할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급 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하드웨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카메라 모듈이 기존 1300만 화소에서 1600만 화소, 그리고 방수와 지문인식 기능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24일날 공개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정말 큰 혁신적인 평가는 좀 적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두터운 매니아층 그리고 기본적인 스마트폰 수요 등으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추세를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C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그 꾸준히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는 곧 회사 매출의 안정성을 좀 기여하는 큰 좀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모델 특성상 좀 짧아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특정 고객사가 아닌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에는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FPCB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용 FPCB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하게 되면 약 15%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약 한 20% 정도로 한 5% 이상 좀 성장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 FPCB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층의 확보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스마트폰 부품 시장이 최악의 한 해를 작년에 보냈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BH의 4분기 실적도 일단 저조한 것이 기정사실인가요? 네. 우선 BH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는 여타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작년 4분기 BH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약 700억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50억가량으로 직전 분기 대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1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플래그십용 FPCB 생산이 개시가 되고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올해는 양호하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시장에만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인도 등 이제 경제 신흥국들의 양적인 성장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 대한 생산 체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는 곧 매출로 직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BH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약 4,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억 가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증가세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BH에 대한 종목 정비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에 그 갤럭시 S4 사례에서도 한번 확인했듯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좀 그 관련 종목들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FPCB 업체들 그 최근에 주가 흐름 쭉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BH가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터플렉스, 대덕 GDS, 뉴플렉스 등등을 보시게 되면은 좀 큰 폭의 하락들이 일어났던 종목이었죠. 갤럭시 S5와 관련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태블릿 PC 쪽에도 올해 양적 선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BH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을 좀 빠르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일봉과 주봉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FPCB 기타 업체들과 다르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박스권 매매보다는 그 BH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조금 매매 임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년 1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현재가인 12,000원대에서 부담 없이 매수 가능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BH의 최고점 부근 하단인 그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BH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근당과 BH 두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터의 박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